휴가를 즐기고 있는 한 남자. 그런데 내 놈이 삐에로구나 하며 초면에 반말부터 갈기는 정신나간 한 아이. 누군가 했더니 예상했던 그 녀석 코난입니다. 오늘은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던 이 두 명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선 우선 코난과 세라가 한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길에 상황을 알아야 되죠. 코난은 한 사건에서 세라의 행동을 보고 영국에서 왔음을 추리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야구 배트를 처음 본 듯 이걸로 공을 칠 수 있냐 묻는데 영국은 야구보다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더 발달되어 있죠. 크리켓 배트는 야구 배트보다 평평하고 굵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세라.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손을 바꿔 먹지 않는데 미국식 식사 매너는 고기를 자른 후 손을 바꿔 포크로 집어먹는 거라고 하네요. 즉, 거짓말. 세 번째, 축구를 풋볼이라 말합니다. 미국에선 축구를 절대 풋볼이라 부르지 않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라가 영국에서 왔음을 알게 되는 코난. 그리고 10년 전 해변가에 젊은 아카이가 누워 앉아 있습니다. 이때 슈키치가 마스미를 소개하며 인사를 건네죠. 그 둘은 7년 만에 만난 거였고 마스미는 아카이를 말로만 들었었지 실제로는 처음 보게 됩니다. 슈키치는 엄마는 어딨냐 묻는데 호텔에서 다퉈서 얼음찜질을 하고 있을 거라 하죠. 아카이와 그의 어머니는 호텔 안에서 말다툼을 했고 아카이는 어머니의 수도의 눈탱이를 맞아 지금 멍이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어머니에게 두세 방 먹여줬다 하죠. 이때 눈에 난 멍을 가리고 나타난 어머니. 이 둘이 말다툼을 한 이유는 공부하라고 아카이를 미국에 보내줬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의 사망 사건에 뒤를 캐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FBI에 들어가 수사를 이어가겠다 했기 때문이랍니다. 메리는 아카이의 아버지가 죽었다 믿으며 그가 죽기 전 자신이 엄청난 놈들을 적으로 돌린 것 같으니 안전한 나라인 일본으로 피하라 말해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카이는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때 이상한 짓거리, 아카이 앞에서 이상한 장기를 가지가지 보여주는 세라. 그녀가 아카이 앞에서 장기를 보여준 이유는 자신을 만나고 한 번도 웃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가 짠한지 세라의 코에 묻은 칩스 소금을 닦아주는 메리. 그런데 누군가 영국에서 온 거냐 묻습니다. 그 말을 던진 여성은 다름 아닌 유키코. 당황하는 메리에게 감자튀김을 일본에선 프라이드 포테이토, 미국에선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영국에선 칩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알았다 하며 녹색 수영 팬티를 입은 남자아이를 못 봤냐 묻습니다. 그런 유키코에게 못 봤다 말하자 가버리는데 단어 하나로 모국어가 탄로나는 나라가 퍽이나 안전하겠다 비꼬며 이 세상에 안전한 나라 따윈 없다 말하는 아카이. 이때 내 놈 삐에로구나 하며 나타난 초록 팬티, 초록 수영복 소년. 누군가 했더니 예상했던 그놈. 방금 내 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것 같은데 자신이 아는 한 그런 사람은 서커스 단원밖에 없다 하죠. 그리고 아카이의 왼쪽 손목 등 쪽에 나 있는 멍자국.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쓰는 사람한테 흔히 생기는 멍인데 서커스쇼 중간에 삐에로들이 많이 쓰는 악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 왼쪽 눈에 눈물 화장 자국. 그건 엄마한테 맞은 건데 아마도 바다에서 빨리 놀고 싶어 서둘러 화장을 지웠지만 남은 걸 거라는 개소리를 추리하는데 이 말을 듣는 아카이는 빵 터지고 말죠. 너의 개소리엔 추리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합니다. 자신은 확실히 세계국을 넘나들고 있지만 서커스 단원은 아니라 하죠. 코난의 논리대로라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다 서커스 단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등의 멍자국으로 아코디언을 알아본 건 훌륭했다 말하죠. 실제로 대학을 다니며 돈벌이를 하기 위해 술집에서 아코디언 반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눈에 난 눈물 화장은 화장이 아니라 방금 저 난폭한 모친한테 맞아 생긴 멍이라 답해주죠. 그러며 내 놈의 정체가 뭐냐 묻는데 셜록 홈즈의 제자라 답합니다. 이때 아카이를 웃게 한 코난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세라. 그런데 절벽 끝에서 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해 떨어지죠. 당황하는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 아카이만이 물속으로 들어가 차로 접근합니다. 제일 먼저 운전자에게 다가가지만 죽었다 판단. 뒷좌석에서 명품 시계가 가득한 가방과 조수석 쪽 사이드 윈도우가 열려있는 걸 확인한 후 시체를 얻고 올라오죠. 아카이는 코난에게 해변 휴게소에 가서 차가 추락한 이후 흠뻑 젖어서 티셔츠나 수영장 비치 샌들 같은 걸 사러 온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하고, 란에게는 유키코에게가 경찰에게 신고를, 세라에겐 주차장으로 가 젖은 옷이나 수영복을 입은 채 밖에 나가려는 손님이 있으면 잡아놔달라 부탁합니다. 코난은 아카이 말대로 해변 휴게소에
근처에서 차가 빠진 후 머리 같은 게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없었냐 묻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었던 것 같다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죠. 이때 슈키치가 나타나 3명이 있었다 말해줍니다. 한편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 온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는 아카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사이드 윈도우로 도망친 것 같다 하자 경찰들은 의아해합니다. 아카이는 이를 보곤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죠. 운전자는 조수석에서 탄 사람이 죽인 게 아니며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창문으로 탈출한 거라고. 이에 경찰은 조수석에 탄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면 왜 도망친 거냐 묻습니다. 그건 바로 명품 시계가 가득한 가방을 보면 예상할 수 있다 하죠. 이 근처에서 명품 시계를 취급하는 가게 중 강도 사건이 발생한 곳이 없냐 묻는 아카이. 경찰은 1시간 전쯤 2인조 강도 신고가 들어왔다 말해주는데요. 즉 사고를 당한 자동차 안에 2명이 범인이고 1명은 살아 자동차에서 탈출했지만 바로 런을 친 겁니다. 이때 코난이 슈키치가 말한 3명의 용의자를 데려오는데 첫 번째 후쿠미즈 시게카츠. 여자친구랑 둘이서 놀러 왔는데 고무보트 위에서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합니다. 시게카츠는 결혼은 아직 이른 거 아니냐 말했고 화가 난 여자친구는 그를 밀어 떨어뜨린 뒤 사라졌다 하죠. 덕분에 흠뻑 젖어 티셔츠랑 수영 팬티를 산 거랍니다. 두 번째 키타무리 야스에. 혼자서 남자를 낚으려 돌아다니다 샌들 아코가 끊어져 새로 샀다 합니다. 중간중간 바다에 들어가 놀았다 하네요. 세 번째 인물 오오와미 라이아. 한바탕 헤엄치고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들치기를 당했다 하죠. 다행히 수영 팬티는 입고 있어서 재빨리 가게에가 알로하 셔츠를 샀다 합니다. 한편 유키코는 유사쿠에게 3명의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를 거는데 유사쿠는 사진만으로 범인을 알아냈다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유키코에게 용의자들 증언을 들려달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유사쿠 미소를 짓더니 범인의 이름을 말하는데 전화박 현장에서도 아카이가 범인을 지목합니다. 범인은 비치 샌드를 샀다 주장하는 키타모리 야스에. 자신이 지목되자 당황해하며 화를 내는데요. 어딜 봐도 해수욕객인 자신을 왜 의심하냐는 거죠. 아카이는 말합니다. 지금 입은 옷이 정말로 수영복이 아니라는 거죠. 수몰한 자동차에서 탈출할 땐 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수면으로 얼굴을 내밀어 보니 해수욕장이었던 겁니다. 그대로 바지와 치마를 입고 나가면 의심을 받을 테고 그래서 걸치고 있던 스카프를 파레오처럼 허리에 감은 뒤 바지와 치마는 물속에서 벗어버린 거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물에 빠질 때 그녀의 지갑이 젖어 지폐를 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젖은 지폐를 내면 의심하고 그 손님의 인상착의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동전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인 샌드를 산 거였죠. 물론 이 뜨거운 해변에 모래사장을 걷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대로 처음부터 샌들을 신고 왔을 수도 있지 않냐 묻지만 도둑질을 한 강도가 뛰기 힘든 샌들을 신었을 리 만무하다는 것. 이때 코난이 옆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말해주는데 바로 그녀가 찬 시계. 유사쿠도 유키코가 보내준 사진만 보고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 했었죠. 그 이유는 여성의 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명품 시계 가게에 가보면 진열되어 있는 시계들은 브랜드 이름이 깔끔하게 보이게끔 10시 10분으로 해놓는다는 거죠. 그 명품 시계의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보면 도둑맞은 시계인지 알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허탈한 표정을 짓는 야스에. 몇 시간 전 명품 시계점을 턴 강도 일행은 기뻐하며 도주 중이었는데 운전자가 야스에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보더니 장난질 치지 말고 가방에 도로 잘 집어넣으라 말하죠. 야스에는 자신이 얼마 전 산 시계라 거짓말을 치지만 도난품은 꼬리가 잡힌다며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드레일에 박아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쳐져 빠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끝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아카이와 코난의 첫 만남 편이었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마무리되고 코난은 아카이에게 다가와 형사 아저씨가 찾는다 말하죠. 경찰서에가 사건에 대해 다시 말해달라는 건데 아카이는 더 이상 사건에 연루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홈즈의 제자에게 맡기겠다 말하죠. 이때 형은 마치 셜록 홈즈 같았다 말하는 슈이치. 하지만 덕후 중에 덕후 코난은 셜록 홈즈가 훨씬 더 대단하다며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왓슨 정도로 쳐주겠다 소심하게 말하죠. 이 말에 또 한 번 빵 터진 아카이. 이 모습을 본 세라는 2번이나 아카이를 호탕하게 웃게 한 코난에게 내 놈 완전 마법사구나 큰 소리로 외치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부터 세라는 신이치를 다시 현실로 돌아와 과거가 생각난 코난은 생각을 되짚어 보는데
슈키치와 아카이는 세라의 오빠가 되고 세라의 엄마는 메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메리라는 사람의 이목구비, 세라가 영역 밖의 여동생이라고 말한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죠. 영역 밖의 동생이 메리라면 그녀 또한 아폭톡신을 먹고 작아진 상태일 겁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면 세라는 지금 코난이 시니치에서 작아진 모습인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애들한테는 현실성이 없어 의심만 했던 상황을 실제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라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코난에 대해 뭔가를 아는 듯한 눈빛을 보냈었고, 이번 여행에서도 10년 전 입었던 수영복과 비슷한 걸 입고 와 코난이 기억이 날 수 있게 도와준 게 그 증거죠.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